반갑습니다. 오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고 오늘 제주경제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해 주시는 오영훈 지사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6 제주경제 발전을 위한 도민토론회에 상공인 여러분을 포함하여 참석해 주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유영봉 제주연구원장님과 경제 토크쇼 패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인구 구조의 변화, 기술 혁신, 기후 위기라는 복합적 전환 국면 속에서 제주 경제의 구조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를 직시하고 앞으로 제주가 어떤 산업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경제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체질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광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보완 확장하여 우주 신성장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데이터 A 활용 산업, 스마트 농수축 산업, 고부가치 관광 산업 등 제주만의 비교 우위를 살린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일은 이제 특정 분야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공동의 전략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전문가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분석과 현장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제주 경제의 미래 방향과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논의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상공회의소 또한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 기업과 행정, 연구기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오늘 제주경제 발전을 위한 도민 토론회를 기획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2026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어떤 지표의 변화가 있는지 저도 세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6월부터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1월은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관광객이 증가하게 된 점은 올해 2026년 제주경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미국 만다린 수입과 관련해서도 최근 1월 말에 저희들이 매치 사업을 발표했고 수급 조절 정책을 과감히 진행하면서 지난주부터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8 내지 10% 이상 가격이 상승하면서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수급 조절의 수단이 상당히 정책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월동 채소와 관련돼서 수급 조절 정책이 다시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1차 산업 전반의 안정세가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처음으로 수출 3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주로 이제 반도체가 수출을 주도했고요. 벌써 제주 반도체는 수출의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는 대단히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강했던 화장품이나 또 최근에 바이오, 제약 이런 부분들도 수출이 두드러지게 향상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리한테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산업 분야 그리고 농축산 분야에서의 1차 산업 분야에서의 수출도 대단히 증가하고 있는 점은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설업의 부진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빨리 극복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에 건설산업 부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한 그린 리모델링 건축 확대 사업을 전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 정책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민간 시장의 부흥과 함께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 건설업계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경기를 진작할 수 있는 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새로운 신산업이 떠오르면서 기존 전통 산업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또 기업을 하시는 기업 경영주 여러분들께 안심을 드리지 못한 점도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저희 도민 모두가 경제의 주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에너지 대전환과 우주산업에 대한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경제 토론회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주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새겨 들으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유의미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26년 연두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 지금 우리 어디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다 여기엔 경제 주체들이시고요. 다 아시는 이야기들입니다. 크게 한 5꼭지 정도 찾아봤습니다만은 가장 큰 게 미국이죠. 미국이 지금 계속 뭐라고 하고 있어서 불안감이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은 희망적이라면 2030 이내에는 전쟁이 끝나고 전후 복구 사업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다음에 중동 불안정, 미중 무역 그리고 저희 새 정부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또는 앞으로 남은 기간에 가시적인 정책들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일어날 일, 하반기에 일어날 일들을 이슈 중심으로 해봤는데요. 굵직굵직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줄이는 의미에서 굵은 것만 얘기하면 저희는 선거 그리고 또 일본도 또 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중간 선거 이런 선거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경험하신 지금 차기 연준 의장의 지명 요것만 가지고도 전 세계가 흔들렸는데 이제 취임을 하게 되고 결국 금년도에 어떻게 될 건가? 금리, 환율 여기서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있고요. 여기는 저보다도 다 전문가들 계시겠지만 환율이 그렇게 달러가 어떻게 될 거냐 저희한테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핵심 이벤트들을 30년까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빨간 거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까라는 것들을 좀 정리해 봤을 때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밑에 지금 빨간색을 칠해놨습니다. 아무튼 연준 독립성이나 AI 버블 리스크가 금년에 어떤 형태이든 안정화가 되든 다시 부각이 되든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환율에 영향을 주고 글로벌 금융이 문제가 될 것 같다. 나머지들도 작은 영향은 아니지만 큰 위험들이 있고요. 밑에 있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하나를 잡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불확실성, 어떤 요소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리고 경기 전망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지금 세계 경제 한 3%
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 어렵다는 판단들이죠. 그리고 저희 국내에 대해서도 그렇게 만만하게 좋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1.8에서 2.20 정도. 제주는 지금 과거에 이 정도의 성장을 했고요. 전국보다는 높았죠. 요 지금 24년이 0.4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나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성장률을 가지고 저희들이 흔히 지금 성장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 성장률과 전체 절대액에 대한 차이들을 잘 이해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저희 경제가 뭐 막 떨어져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전국보다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거를 의미하고 있고요. 요선 0을 내려가지 않았으면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주는 계속 지속적으로 총산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얼만큼 전년보다 많이 늘었냐 적게 늘었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IMF 때랑 하락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니까 뭐 10% 이런 얘기지 기저가 낮으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률 또는 절대액, 사실은 절대액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 이벤트들이 저희 경제를 아주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94년부터 이러저니 저러니 하지만 쭉 성장해 왔고요. 제주도 역시 전혀 떨어지지 않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뭐 코로나 때가 지금 제주도로서는 절대적인 감소가 있었던 시기죠. 저건 관광이나 이런 영역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그동안 그럼 제주도정 뭐 했냐를 정리한 건데요. 이거는 지금 뭐 출처를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 나온 자료고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가 또 저기 원장이라고 해서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미래 설계에서 이런 신산업 또 사회 안전망 뭐 다 지속 가능한 제주 상당히 많은 평가들과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뭐 할래라는 것을 설정한 것이 지금 지사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볼 때 민생 경제 온기 경제 체질 개선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민생경제 활성화 이거 뭐 건설업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전국적인 거죠. 또 여기서 아까 제가 성장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경기 침체를요 또 어떤 정책적으로 뒤집으려고 할 때는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가 정책이 아시는 것처럼 거시 정책이 있고 미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시 정책은 국가 단위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을 뒤집어서 내가 확 어떻게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큰 트렌드가 있고 그것을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의 시책이나 정책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미시적으로 약간의 변화를 줄 수는 있는 것들이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들을 해 오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던 결과들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산업별로 좀 보자. 그래서 지난 5년간 저희 제주가 산업별로 보면 어땠을까? 종합입니다. 1차, 그다음에 제조업, 서비스, 건설, 관광 이렇게 봤을 때 뭐 여러분들 다 이 내용도 익히 들으셔서 아시는 거죠. 지난 5년 동안 1차 산업 뭐 조수입은 증가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산업 기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좋아진 것은 없습니다. 뭐 저희가 디지털 전환이랑 여러 가지 성공적인 것들을 하지만 조수익도 늘어났지만 구조적인 한계 이것도 역시 쉽게 미시적 정책으로는 어떻게 개선할 수 없는 거죠. 농지라든가 노동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요. 제조업 이것도 지사님 맨날 10% 올리고 싶다. 그래서 신산업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직도 아직 그 전환 또는 성장으로 가지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산업으로 고도화가 되거나 제조업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이따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앵커를 받고 계시다. 박은 제주의 모습이 있다. 그것을 산업 고도화 초기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시점이다. 건설업은 아시는 것처럼 저 빨갛게 해놨습니다만 아쿠아 일로죠. 저 부분 역시 뭐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심하고 안 심하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주도 것이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서비스업 이것도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뭐 약간의 변화 또는 증가. 그렇지만 소비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그건 지금 우리 농업 분야에서도 그렇고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할 때 전체 소비를 말씀드리는데 절대적인 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소비 또는 소득 이거는 뭐 소득이 올라간다 해도 전체 총량이 줄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약화를 일으키는데 자꾸 예전의 규모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근데 관광의 부분에서든 양적, 질적, 양적에서부터 질적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저희가 미래 산업에 대해서 우주 산업, 에너지, 스마트 농업 이 부분이 그래도 제주도가 지난 5년 동안 숨가쁘게 해왔던 일들 같습니다. 이게 앵커 기반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닷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분야별로 좀 보면은요. 지난 5년이지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지금 보시면 23, 22, 23, 24, 25 계획을 발표하고 23년에 발표했는데 25년에 준공 이런 것들은 상당히 속도감이 있는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주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속도감 있는 진전을 지난 5년간 했고요. 현황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변화와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떤 것들은 앞서가고 어떤 것들은 따라오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많이 보셨던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보면 우주센터, 국가위성센터, 컨택이나 뭐 이런 이제 민간 업체들도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죠. 왜 앵커라고 말씀을 드리냐? 이 밸류 체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건데 누가 어디서 어떤 산업에 어떤 일에 종사할까라는 것들을 저희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연구시설이나 제조, 발사, 관제, 활용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날 경우에는 상당한 힘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에도 영향을 주고 저것이 전체 제조 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밸류체인의 핵심 주체들이 지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신산업이니까 새로 기업이 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코어와 관련된 산업 그리고 파생 산업들이 있어서 이런 걸로 확산이 될 경우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제조업 10%는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들에 확실하게 뭐 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26년부터 30년까지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정도의 연계성을 갖고 우주 산업이 이 확산 생태계를 넓혀 갈 것 같다. 그래서 정책 목표는 뭐냐? 지금 이제 하나의 닷을 앵커를 박았으니 얘를 계속 활성화시켜서 확산시키도록 하는 일, 기반을 정착하고 산업 생태계를 확산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포괄적이지만 이를 위해서 제도나 기업 유치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역시 활발하게 진행했던 거고요. 테이블을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24, 25, 대개 22, 21, 22가 출발했던 시기죠. 그때 계획이 이루어지고 2년 내지 3년 만에 많은 것들이 지금 성사가 되고 있고요. 우리 에너지의 강점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극복해야 될 것들도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5년 내에 신속히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시기별로 본다면 30년까지 뭐 가속화가 결과적으로 2030년에는 저희가 탄소 중립 선도 모델을 달성하는 그리고 지금 4가지 정도의 목표들을 적어봤는데요. 극복해야 될 얘기기도 하죠. 근데 마지막 아래에 있는 에너지 주권 강화와 도민 혜택 확대는 에너지 산업을 그냥 발전만 재생에너지만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제주도민과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수익의 공유 모델을 만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0년대에 탄소 중립 선도 모델을 완성한다. 이게 제주도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뭐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정책 방향을 이런 식으로 크게 덩어리로 봤을 때 묶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관광 분야는 지금 뭐 저희들 65년부터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제 48.3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관광에 500만 명 늘어나는데 걸렸던 시기입니다. 40년. 뭐 그 전에는 아예 없었던 거죠. 2005년에 500만, 그 다음에 13년에 1000만이 되고요. 지금 1500만 선입니다. 그래서 1500만 선에서 저희 관광의 최적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뭐 1000에서 요 사이를 계속 뭐 지금 이게 코로나 때를 빼면 요 선이 저희들에서 움직일 수 있는 1400만 전후에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지금 저희들 목표치도 그렇게 설정돼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여기 관광에서도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뭐 크루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일들도 있던 거고요. 그것들을 넘어서서 저희 코로나 이후에 회복세를 경험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첫 번째 미국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트럼프 정부가 뭔가 잘 해주시면 환율이 높아지고 저희가 다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내국인 비교와 저희 관광에 대한 구조적 문제, 그 다음에 정책 방향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로드맵들도 했고요. 농업 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농업도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아마 24, 25, 또 23, 4, 5 이 사이에 제주도는 아까 말씀드린 우주나 여러 산업에서 여러 가지 큰 이야기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농업에서도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달성을 했고요. 이게 이제 누구 탓이냐 하는 건 좀 접어두더라도 5조 원을 넘는, 그리고 밭작물이 최초로 1조 원이 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농지나 고령화 이 부분은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이거는 기저에 깔린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의 구조 문제고요. 디지털 전환들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제주 농업의 구조를 전환하는 앵커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앵커를 바탕으로 해서 농업 분야에도 다양한 전환이 일어날 텐데요. 제일 마지막에 6번에 제가 써놓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농업 부분은 필수 기반 농지, 노동력, 자본, 재배 관리 기술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무리 첨단 하더라도 저게 없어서는 안 돼서 이 부분을 강화하는 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도 단순히 그냥 단일 산업이 아니라 저 정도의 소위 생태계를 갖고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다. 단지 말씀드렸던 필수 농지노동 기술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융복합이나 응용 서비스들로 확산되어야 될 것 같다. 물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건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칭따오 아시겠지만 이런 정도의 컨테이너선은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볼 건 아니죠. 저 여러 가지 1번부터 있는 8번까지의 여러 내용들이 기업이 생겨나고요. 또 새로운 산업이 되고요. 새롭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아직 제주도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고 저 부분들은 앞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체인이 제대로 작동하면, 지금 저희들은 컨테이너선을 그냥 물건 오고 가는 거로만 생각하지만 앵커라는 것은 그 옆에 뿌리를 내리고 다시 주변에 산업들이 안착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되겠죠. 앵커 산업이 뭐냐? 그래서 콜로라도 볼더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주 산업의 저 정도의 작은 도시인데요. 3억이나 마찬가지. 3억은 아니지만 아주 더운 곳입니다. 이 정도의 관련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에서 상당히 미국 1위의 규모를 갖고 있는데 대학, 기업, 스타트업 모두가 저기에 지금 집결돼서 생태계가 완성돼서 활발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닷을 하나 꽂은 거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제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냐 이런 걸 봤는데 저희들도 저러한 유사한 또는 현재 제주의 우주 산업과 연관된 많은 산업들, 기업들이 뿌리를 내릴 때 생태계가 확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도요타 자동차 괜히 가져온 게 아니라 저거는 뭐 아주 전통적으로 주변에 우리 영사님도 계시지만 저 정도의 또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덴소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도요타보다도 지역에 가면 지역을 책임지는 관련 회사, 부품 회사들입니다. 이렇게 앵커가 하나 박히면 주변에 저렇게 확산되고 생태계가 커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도요타 자동차 사례를 했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저희 제주의 생태계도 저 원이 점점점 커질 것 같다. 현재 지금 재생에너지, 우주, 그다음에 물류, 농업, 관광 뭐 이렇게 5개 정도를 제가 오늘 다룰 이따 토론도 있겠지만 5개 정도의 분야 중에 에너지와 우주는 확실히 저희가 앵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굳혔고요. 물류도 저 개인적으로는 칭따오 노선이라는 건 그렇게 만만하게 생태계가 다닐 일은 아니다. 농업도 역시 지금 에그테크나 푸드테크에 대해서 영향을 줄 거죠. 4개 정도는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서 주변에 생태계 확산을 유도할 것 같고요. 이게 커지면 저희들로서는 산업 분야 앵커 기업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요. 저희 제주에서는 없었던 기업들이 뿌리를 내리게 될 거고요.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자리들, 또 이 새로운 일자리가 전부 저희 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로 간다. 그래서 정책 방향의 키워드를 새로운 산업이 안착하고 생태계가 확산되고 안전한 전환을 할 수 있는 제주가 30년까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극복할 과제를 한 6가지 잡아봤습니다만은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고 있었던 극복해야 될 과제이고요. 마지막 6번이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셨던 결론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전환. 생태계 얘기를 해서요. 저희가 타임라인으로 한번 쭉 봤어요. 저희가 문명이 일어나서부터 에너지원하고 상품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해 왔는데 현재 지금 AI 로봇, 양자, 뭐 수소, SMR이 가고 있죠. 저희들 지금 이 끝에 와 있습니다. 이 끝에서 다시 또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단계다. 그 새로운 시대라는 게 아까 소외된 그룹이 있고요. 산업에서 전혀 무슨 일도 못할 것 같은 소외된 계층들이 나올 수도 있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전환하느냐. 그래서 전환 대상군들은 대부분은 전통의 산업군들이고 또 이 기술들이 소요되지 않는 사회의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은 강력한 제주, 소위 배려와 안전한 제주를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 핵심인 것 같고요. 2030 5년 동안에 앵커 기업과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전환 메커니즘, 아까 지사님이 말씀한 정의로운 전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일어나야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로드맵을 한번 분야별로 해봤고요. 마지막입니다. 과거 5년 저희는 새로운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를 가장 다른 어느 도보다도 가장 신속히 회복을 하고 높은 성장률로 회복 후에 지금 제주경제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요. 앵커 기업으로서 우주 에너지, 디지털 농업, 물류들을 지금 진행하였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뭘 할까? 견고한 전환의 안착, 이게 앞으로 5년 동안 필요한 일 같다. 그래서 앵커 산업들을 안착시키고 생태계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소외그룹이나 소외계층이 없도록 안전한 전환을 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 같습니다. 2030의 미래상은 예시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5대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소외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견고한 전환의 안착을 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크쇼는 4분 토론자들로부터 발표를 듣고요. 그래서 지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짚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각 분야 발표를 차례로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농업 분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주 농업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어떤 정책 전환이 필요한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홍상입니다. 저는 간단한 제 의견과 그리고 도지사님의 어떤 견해를 좀 여쭤보는 그런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도보다도 주로 이제 전국적인 국가적 차원의 농업 방향과 농업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제주도도 나름대로 국가적 의제라 할 수 있는 기후 변화 속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감귤, 조금 전에 유영봉 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제주도의 농업 부분을 보면 감귤이 한 1조 3천억 원 좀 넘고 축산이 한 1조 8천억 정도, 그리고 밭작물이 한 1조 한 1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으면서도 기후 변화 속에 이제 여러 가지 감귤류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재배 북방, 감귤하면 제주도 했는데 제주도가 아니라 이제 육지부에서도 이제 생산이 되는 이런 변화 속에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기후 변화와 연계도 됐지만은 또 우리야말로 농업 생산과 유통 구조의 문제에서 수급 불안정과 취약한 어떤 농업 소득 구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전국적으로 나타나지만은 농업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외국인 노동도 중요하지만은 이 농업 구조를 어떻게 하면 재편해서 생산성도 높고 또 미래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리고 제주도는 이제 이 청정, 관광 또 산업 구조가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관광이나 이 제주도의 어떤 장점이 농산물의 수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지만은, 유영봉 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아무리 농업이 변했더라도 농지, 노동 그리고 재배 기술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잘 정착이 돼야 되는데, 농지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성의 문제, 농지 가격이 농업 생산 구조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특히 미래의 젊은 청년들이 농지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게 제주 농업의 앞으로 미래 준비 그리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선 당장 또 벌써 지사님한테 제가 숙제 아닌 숙제 결국 이런 것을 변화를 하려면 기술 혁신 속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이런 얘기와 그리고 에그테크, 푸드테크 다양한 어떤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변화 속에서도 결국 제주 농업의 농지의 어떤 소유 이용 실태 그것에 대한 어떤 변화, 농업 구조 재편을 위해서 그리고 생산과 연계된 수급 안정, 이 모든 것이 좀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한 과학적 제주 도정이랄까 제주 농정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사님이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은 앞으로 그런 어떤 의지랄까 좀 재편에 대한 방향을 조금 구체적으로 도민들과 얘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저도 중앙정부의 농정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실제 생산자와 유통에 종사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장에서 오늘 상공인들도 많이 와 계신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시장 속에서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 플랜을 제시해도 그것이 작동하는 부분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 봅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민간 합동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우리 도지사님의 또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산물 수급 유통 구조의 혁신은 모든 정권이 들어서면 다 나오는 문제고, 또 제주도는 또 섬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감귤이나 이런 유통 구조를 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데이터 기반한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생산자와 도정을 책임지는 분들, 수급 관리와 관련된 분들 간에 협력적 틀을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정부가 중앙정부에서도 유통을 책임진다 그러면 일단 농민은 생산부터 해놓고 내년에 가격이 떨어진다 예측해도 일단 생산부터 하고, 또 정부는 그 차액만큼 보존하느라고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고 이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주도 농민들의 책임성 문제, 또 사실은 그런 부분을 다루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지만은 그것을 잘 풀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야지 제주도 감귤이나 모든 것이 규모화도 되고 미래에 대응해서 이제 노동력이 없어진 속에서 기계화라든지 로봇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의견과 또 어찌 보면 제주도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을 좀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주 농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은 저희들도 보면 그 해외 관광을 가보면 싱가포르 가면 먹거리가 좀 풍족하잖아요. 그 주변 지역에서 먹거리가 풍족하니까 값싸고 그 질 좋은 관광이 가능하면 제주도에서도 물가가 비싸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농업 경영의 안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주 농민의 그 소득 안정도 중요하지만은 그야말로 제주도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제주도만의 먹거리와 생산 이런 것이 결합될 수 있는, 그래서 제주도의 농업 경영의 안정, 경영 안정이라는 것은 농업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지속 가능한 제주도 경제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직불제라든지 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경영 안정 구조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그 정책적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제주도정 차원의 좀 더 도민 간의 공감대 형성과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하면 여전히 저도 항상 제주도 때문에 깨끗하고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청정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축산이나 이 다양한 어떤 산업 발전 과정에서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이 오염을 최소화하고 생산 구조를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바꾸려고 한다면 그만큼 그 우리 경제인들이 함께 동참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술 혁신과 더불어 제주도가 보다 열린 마음으로 일하는 방식을 재편해 나가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 제주도민도 아니면서 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생각이 들면서도 제 일단 시간 제약상 토론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산에 쏠려 있는 관심을 시장 쪽으로 좀 관심을 돌려야 되겠고, 수급 관리 협력 체계에 대해 또 도정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도정에 농정 혁신이 있어야 되겠는데 뭐 어려운 질문들 많이 받으셨습니다. 도의사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홍삼 이사장님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대한민국의 농정을 설계하고 또 진행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오셨는데, 특히 또 제주도의 수국관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자문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최근에 제주도정의 농정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우선 민간 협력 거버넌스 체계, 그 협력적 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에 제가 적극 공감합니다. 제주농정이 최근 변화를 선도하는 것은 이 협력적 틀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근의 그 생산자 연합회, 당근 스스로 생산자 연합회를 조직해서 수급 조절을 하는 게 성공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것을 물론 이제 감귤은 이미 그 이전부터 그게 진행이 돼 있었고요. 이것을 이제 월동무, 그다음에 브로콜리, 양배추 이게 다 확대시키면서 지금 생산자 단체들이 모여서 수급관리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급 조절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은 농정 당국이 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그걸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갔고, 만약에 수급 조절해서 가격이 안정이 안 됐다면 우리가 가격 안정 제도를 통해서 다시 뒷받침을 해드리겠다. 그러면서 지금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아까도 제가 인사말에서 언급했다시피 만다린 수입에 따른 망감류 가격 안정 문제를 어떻게 할까, 저도 상당히 내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급 조절 정책을 펼쳤더니 1만 톤을 매치하는 것을 1월 말에 발표했는데 바로 반응이 왔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수매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것은 우리 수급 조절 정책이 성공한 겁니다. 우리는 농정 당국에서 그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수급관리연합회가 수급관리센터 그리고 디지털 센터와 협력하면서 이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그랬더니 성공하는 유형이 나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출발 위에 농업 디지털 센터가 이제 뒷받침해주는 구조, 이 부분은 우리 도정의 영역, 농정 당국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주 다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농정 당국이 제공하는 정보와 농가가 제공하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 작동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농가 입장에서는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재배하고 수확하고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정 당국의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축적하게 되고 그게 본인의 성과로 남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이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지방정부인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중앙정부에서 마련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재정 부담을 더욱더 약화시켜주면서 자율성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 안정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농가 소득의 비중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문제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의 농가 소득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농가 부채 또 비중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전국 최고 수준의 농가 소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대전환이 이 농업 부분에서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1월달에 그 알리백 감귤 생산 출시를 이제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도가 이제 비닐하우스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그 토지에 비해서 가장 많은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럼 가장 많은 이 비닐하우스의 곡간부에 상층부에 어떻게 필름형 태양광 패널을 붙여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ESS 저장 장치를 만들고 히트펌프를 통해서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조기 가온이든 일정 정도 가온을 내내면서 생산 시기를 조절해내고 그래서 사시사철 밀감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확보해낸 거 아닙니까? 이것은 기존 농가 소득 이외에 새로운 발전 사업자로서의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난방비가 1000평 기준에 이제 보통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재생에너지로 해결할 수 있다면 농가 소득의 가처분 소득은 매우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제주 농업에 전면화시킬 것인가 에너지 대전환을 그리고 AI 디지털 대전환도 이와 연동돼서 함께 진행하게 되면 저는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제주 농업만의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함께 지금 설계해 나가는 과정이고 현재까지는 제대로 안착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사장님께서 주신 경관직불제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더불어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관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주 관광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 서원석 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관광학회 회장 맡고 있는 경희대학교 서원석 교수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면서 올해 누적 입도액은 1월 28일 기준으로 약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하고 같은 기간을 비교해 봤을 때 16.9% 정도 증가한 수치로서 제주 관광 흐름의 회복과 상승세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주 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제주 관광의 그런 구조적에 대한 변화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객 수는 지난 4년간 연속으로 1,3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2022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마이너스 0.44%니까 사실상 정체 상태에 가깝습니다. 양적 규모는 유지되고 있지만 성장 동력은 둔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내외국인 관광객 구성의 변화입니다. 같은 기간 내국인 관광객은 감소세를 보인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또 증가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처음으로 1,870만 명 정도 되는 거고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비중은 약 12%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외래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주 관광의 전략적 위치를 다시 점검해야 될
관점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지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관광은 무엇이 다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객과 제주는 어떤 관계를 형성해 가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제주관광은 이제 방문객 수 증가라는 양적 지표를 넘어서 체류와 소비를 중심으로 한 질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구조 전환의 핵심 전략으로서 2026 더 제주 4시즌스 캠페인을 제시했습니다. 4계절 제주 고유의 테마를 관광 콘텐츠로 재구성하고 체류형, 일상형 관광을 통해 연중 고른 방문 흐름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이에 본 토론에서는 제주 관광 대전환을 위한 3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제주형 K 콘텐츠를 기반으로 체류 소비 중심의 관광 구조로의 전환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K 콘텐츠가 외래 관광객 시장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까지 이동하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K 콘텐츠는 육지에서 경험되고 소비되고 있으며 제주만의 차별적 콘텐츠로 인식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콘텐츠는 문화의 영역에 속하는 만큼 제조업처럼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관광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제주 문화와 자연, 일상의 자원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기획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부 크리에이터 대상으로 체류와 창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주라는 장소를 깊이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제주형 K 콘텐츠를 기획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전략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콘텐츠 축적은 더 제주 4시즌스 캠페인과 결합될 때 더 의미를 갖습니다.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시기별로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체류형 관광 축제, 제주형 장기 체류 통합 마케팅을 연계함으로써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자연스럽게 확대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객 수 확대를 넘어 체류 일수와 1인당 소비 증가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전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주 관광이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로 나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제주만의 관광 플랫폼을 통해 관광의 가치를 함께 만들고 확산해야 됩니다. 체류형 관광 전환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경험을 개별 소비가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 필수입니다.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고도화와 또 지속 가능한 여행 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화의 약속 캠페인은 관광객의 이동, 소비, 행동 변화를 정책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시도라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한 가격업소 지정, 또 관광 불편센터 모니터링단 운영 고도화, 또 카름스테이 브랜드 확산과 같은 정책들은 관광의 크기를 키우기보다 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관리한다는 정책적 실천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플랫폼과 정책이 실제로 지역 소상공인과 로컬 관광 자원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며 제주와의 약속 역시 산관학민 그리고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 구조로 확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웰리스 및 융복합 관광을 통해 제주 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행 문화의 변화에 대응한 융복합 관광 상품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러닝, 자전거, 로컬 미식, 스토리텔링 등 일상적 취미와 관광을 결합한 시장은 이미 주요 관광 시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주 원도심의 로컬 문화, 컨벤션 제2센터 개관으로 계기로 마이스 관광, 교육 여행과 환승 관광, 국제 전국 스포츠 대회 유치 등 제주의 관광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융복합 관광이 제주 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광 콘텐츠, 지역 사회 간의 연계 구조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선행돼야 됩니다. 대상 시장, 체류 기간, 소비 구조 등에 대한 명확한 전략 없이 양적 확대에만 집중할 경우 기존 관광이 안고 있는 한계를 반복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방문객 수 증가보다 질적 완성도를 우선하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고부가가치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관광 소비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앞에서 말씀드린 체류 소비 기반의 관광 전환, 그리고 제주만의 관광 플랫폼을 통한 가치 확산, 그리고 융복합 관광은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고 상호 연계되어 작동해야 될 과제입니다. 제주 관광은 이제 단기 실적에 만족하기보다 어디로 가는 길인지 점검하며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오래 걸을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야 될 시점입니다. 오늘 지사님과 도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이 토론회가 제주 관광의 질적 전환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제언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질문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냐, 제주 관광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주도 관광이 최근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이 약간 정체 상태이긴 한데 5, 60대 중심에서 20, 30대로 바뀌었습니다. 20, 30대로 내국인 중심의 관광 시장이 바뀌더니 외국인 관광객 시장에도 이게 똑같이 전환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도 20, 30대로 바뀌었고 완전히 개별 관광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왜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제주를 좋아할까? 제주의 어떤 요소에 매력을 느껴서 재방문율이 높아질까를 좀 주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런 속에서 저는 관광에도 지속 가능 관광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다. 관광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 친환경적 요소가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광에도 어떻게 하면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가장 느끼는 부담감 중에 하나가 오랜 비행 시간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그런데 물론 비행기에 대한 수단 자체가 친환경 연료로 바꾸는 과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탄소 배출을 하지 않고 여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 저희들이 2년째 에너지공사와 함께 관광공사가 탄소 배출 없는 1박 2일 캠핑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있는 동복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풍력 발전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들어가서 전기 버스가 들어가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해주죠. V2G 차량을 이제 운영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1박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봤는데 엄청나게 대만족스럽습니다. 같이 소비를 한다는 게 탄소 중립을 위한 소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저희도에 아까 알리백 감귤을 우리가 만들었었고 알리백 우유, 알리백 계란도 만들었는데 이제 알리백 숙박 시설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미 몇몇 호텔에서는 지금 히트펌프로 에너지원을 전환시키면서 냉난방을 히트펌프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저희도가 공동으로 히트펌프를 숙박업소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공급시키고 그리고 히트펌프를 통해서 냉난방을 돌리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면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호텔 운영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내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제주도 내에 있는 숙박업소는 히트펌프에 의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에너지 소비 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렌터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이제 이미 V2G 차량을 통해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가 충전만 하는 게 아니라 방전도 가능하게 한 거죠. 전기를 저장해 뒀다가 전기값이 비쌀 때는 팔 수도 있는 시스템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제주도에서 진행을 하고 소카렌트카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주도민 50여 명도 전기 V2G 차량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행자들이 제주도에 와서 이동할 때 당연히 알리백에 실현되는 호텔에서 머물고 그리고 이동 수단은 전기 자동차를 V2G 자동차를 이용하게 해서 이동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설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까 나오다 잠깐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이 소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재래시장과 관광지의 결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이게 QR 결제 시스템으로 바꿨더니 전년 동기 대비 카드 매출 소비가 900%막 늘었습니다. 지금 그게 안정화되어 있고 심지어는 지금 버스에도 외국인들이 QR 결제를 통해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놨죠.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만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전환시켜서 아까 얘기했던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와서 소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난해 8월부터는 이제 나우다라는 디지털 관광증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보급을 했는데 벌써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죠. 저는 원래 50만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이 나우다에 가입한 외국인 관광객 또 우리 국내 관광객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으로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우리가 제공하면서 쓰게 더 할 것인가라는 점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탐나는 전이 더욱더 발행이 더 늘 수 있고 또 지역 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NFT 기반의 디지털 관광증 그리고 또 다양한 방식의 지역 화폐가 연계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사례가 제주 관광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장님께서 주신 융복합 관광 웰리스 관광과 관련돼서도 저희들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새롭게 접근하는 거는 이제 체류일수를 늘리는데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워케이션과 런케이션에 특화된 상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이게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워케이션은 기업이 사내복지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니 5일 동안 일하면서 저녁엔 또 지역에서 이제 소비를 하고 주말에 또 소비하는 이런 형식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관광객보다 소비 수준이 더 높더라고요. 카드 매출도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워케이션에 참여한 관광객이 참여자가 더 큰 기여를 지역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있는 거고요. 런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표적인 장기 체류 프로그램인데 서울 지역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제주에 와서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계절 학기를 여기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한라대학에서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매우 큰 인기를 얻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 대학과도 연계된 활동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각별한 주의를 가지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얼마나 오래 머물면서 더 많이 쓰고 또 친환경적으로 머물다 갈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래 전략 산업의 우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 우주 산업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안영준 연구위원님께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안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도민토론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올 때마다 항상 기대감을 갖고 오는데요. 그동안 이제 제주도에서 특히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을 뭐 도지사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많이 보여주셔서 저도 몇 번째 지금 벌써 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저는 뭐 이제 국가 정책, 우주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뭐 자문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그런 이제 일들을 하지만 지역 관점에서 이제 우주가 또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특히 제주도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관심들 그리고 연구들 보면서 올 때마다 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우주 산업,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우주항공청이 생긴 이후에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고요. 그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책 연구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큰 관점에서 이렇게 우주 정책을 보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많이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문 의견도 드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지역에서는 되게 관심도 높고 새로운 또 미래 산업에 대한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데 뭔가를 짜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쉬운 편에 저는 이제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저는 이제 제주도에 의견을 드리기 시작한 지 꽤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우주산업 클러스터, 그러니까 이제 경남과 고흥과 대전 이 세 개의 클러스터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 초기에 제주에서도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의견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제주도에서 가진 어떤 기회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주 정책의 전문가들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초창기에 지리적인 이점과 그것 때문에 위성 운영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떤 이제 제조 산업으로의 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갖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제조업보다는 데이터 분석이나 이제 이런 쪽에 강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빗나갔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하원 테크노밸리에 여러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유들이 있겠죠. 뭐 지리적 이점도 있고 또는 도정에서 강력한 의지와 지원책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정부에서 인프라 같은 것의 지리적 이권 때문에 또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먼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또 기회의 영역이 굉장히 많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이제 고민들을 지금 더 새롭게 하고 있는데요. 제일 큰 특징은 제주도는 결국에는 우주 산업의 밸류 체인을 전체적으로 다 갖게 되는 독립된 어떤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연구 개발부터 해서 제조 그리고 위성 데이터 수신 그리고 영상 활용까지 이런 이제 풀 밸류 체인이 어떤 특정 지역에 다 갖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지내놓고 보니 그렇게 저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기회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주가 가지는 그런 강점 같은 것들이 타 지자체와는 크게 차별적이다. 그리고 이게 특정 지자체의 이익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우주 정책의 관점에서 어떤 특정 지역의 혁신 기반을 활용을 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높으면 그 혁신 역량이 이제 국가의 우주력에 대한 혁신 역량의 총합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알맞은 지역에서 알맞은 정책과 진행을 하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 요인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죠. 아무래도 처음부터 제조업에 대한 어떤 우려나 한계 그리고 또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친환경이나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한화 같은 기업이 크게 제조 시설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속 가능하겠느냐 이제 우려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려가 되지 않고 기회로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정이나 이제 도민들이나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지혜를 모아야 할 텐데요.
예를 들면은 오늘 이렇게 특히 제주도에서 농업, 관광, 에너지 거기에다 이제 우주까지 포함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우주 산업 키운다고 해서 농업에 뭔가 뭐 피해를 준다든지 관광에 뭔가 피해를 준다든지 에너지 수급에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서로 양립이 가능하지 않겠죠. 그러나 다행히도 우주 산업이 갖고 있는 융복합 영역에서의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도 그렇고요, 관광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습니다. 농업 쪽은 이제 우주 농업, 이제 우주가 사실은 기회의 영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우주 농업에 대한 부분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과기부나 우주청 말고도 농림부에서도 이런 R&D의 여러 연구 개발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자원은 당연히 이제 뭔가 발사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거나 어떤 인프라 시설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자원이 되겠고요. 에너지 측면에서도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는 아까 도지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인공위성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에너지의 수급에도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과 그리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비단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미 유엔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이런 것들을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주 기술을 활용한다는 그런 슬로건이나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제주도에서 이미 지난 해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비전을 선포한 바 있었죠.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유엔의 어떤 이런 큰 비전을 이제 도 차원에서 발표한 최초 사례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주 산업과 융합을 해서 이런 것이 양립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발전시킬 수 있다. 우주 기술을 활용하면 다른 산업에서 충분히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사례들을 많이 찾고 있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 관광, 에너지, 우주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의 제주도가 지금 그리고 있는 산업 전환에서 우주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도정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도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아무래도 우주 산업은 여전히 기회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이고 시민들이 그렇게 체감하기 쉬운 곳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찍이 이제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가 어떤 이제 지역에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한 유치 경쟁이 붙었을 때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보여준 강력한 지지는 굉장히 큰 그런 열망 같은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했지만 그 우주 산업이나 우주 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좀 어떤 정확한 이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렇게 어떤 열망만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제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그저 그것이 지역 어떤 갈등이나 지역 경쟁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도민 토론회를 통해서 우주 산업과 우주 개발이 갖는 국가적인 의미 그리고 지역에서의 의미 그것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정책 과제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도지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 이런 도정이라든지 의지 그리고 지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제일 중요하게 또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히도 라이즈 사업이나 이제 제주 내에 있는 대학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특성화 고등학교를 이미 설치를 하였는데요. 이런 인력 측면에서 뭐 강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동안 좀 고민하셨던 내용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안영준 연구위원님께서 제주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주 산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주는 우주 산업을 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위성을 쏘아 올리기에 좋은 발사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역의 제한이나 전파의 이 간섭이 제일 적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소옥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적도 궤도에 가장 가까운 곳이 제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위성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고, 그 이야기는 곧 적도 궤도에 있는 위성에서 신호를 가장 빨리 보낼 수 있는 곳이 제주라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자읍 덕천리에 있는 이제 국가위성운영센터, 우리나라에서 쏘아 올리는 모든 위성을 관제하고 있는 곳인데, 그 위치가 제주에 있는 이유도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우주센터가 지난해 준공을 하고 올해부터 연간 100기 가까운 이제 위성을 제작하고 있고 4월부터 발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이제 그 아까 지상국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는 컨텍이라는 우주 기업이 제주에서 ASP라고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를 이제 오픈하게 됩니다. 지상국 서비스 11개의 안테나를 이제 운영하는 회사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방문자 센터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위성을 활용하는 그 기업들도 제주에 다수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 국가위성운영센터에도 입주해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위성 활용 기업들이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입주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최근 저희들이 이제 기업지원센터를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벌써 위성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이미 이전해 오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우주산업의 생태계가 전면적으로 더 확산될 것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재 양성 과정이었습니다. 대학에도 이제 항공우주와 관련된 학과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했던 게 특성화 고등학교를 통해서 인재를 좀 육성해 보자라고 교육청과 협의를 했고, 그래서 기존 한림 공고를 항공우주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난해부터 운영하기 시작했고, 올 3월부터는 교명도 한림 항공우주 고등학교로 이제 바뀌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미 우주항공과 관련된 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미 여기서 졸업한 지난해 3학년 1년 동안 과정했던 친구들 중에 4명이 하나 시스템에 취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림 우주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장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한 저지대학교 라이즈 과정과 한라대학교 라이즈 과정에서 항공우주와 관련된 융합 과정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지금 당장 단기간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 기업체로 전환될 수 있는,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고요. 저지대학교 학생들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만 한 15명 이상 하나 시스템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올해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 인재 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방식으로 하게 될 텐데, 우주항공청이 이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이제 KPS라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지상 서비스를 제주에서 운영하기로 협약을 제주도와 맺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략 3조 7천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 지상 시스템이 여기 온다는 것은 연구 인력들이 여기에 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트리가 전자통신연구원이 제주의 하나 테크노 캠퍼스에 제주 분관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도 연구 인프라 자체가 하원 테크노 캠퍼스를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제가 저희 대학교하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선 한화 시스템이 석사 과정을 이제 연계한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진행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럼 박사 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을 이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인재들이 제주에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주 산업의 지역에 주는 낙수 효과라고 하면은 연구소를 지어서 지원을 하고 또 우수 인재를 키워서 또 취업을 시키는 이런 쪽에 을 통해서 이제 낙수 효과를 얻게 되는데 그 준비를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에너지 분야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분산 에너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전국의 관심이 이제 제주도로 쏠리고 있는데 제주의 역할 어떻게 키우면 될지 김영중 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센터를 맡고 있는 김영중입니다. 제가 항상 제주도 올 때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에너지 쪽만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다른 분야 농업, 관광, 우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스러운데요. 이걸 보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에너지의 문제는 연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러니까 농업과도 에너지가 연결이 돼야 되고 문화와도 연결이 되고 우주와도 연결이 되고 물론 에너지 그 자체에 지속적인 성장점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커넥팅이 되게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모두에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정책 집행하는 단계에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국에 이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이 7군데가 이제 선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제주도가 이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은 물론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영훈 지사장님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우리 에너지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관계기관이 협조를 해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3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조금 여기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주도민들도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 분산 에너지 특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의 그게 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주도만의 그 에너지 시스템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최근에 에너지 전환, 에너지 대전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거슬러서 말씀을 좀 드리면 2017년 월드 에너지 카운실에서 얘기하는 3D라는 키워드를 저도 많이 인용하고 있고 에너지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들도 많이 키워드를 말씀하시는데 영어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디카보나이제이션, 그 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 요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탈중앙화, 에너지 시스템에 있어서의 탈중앙화, 그 다음에 탈탄소화,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분산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탈탄소하는 그러한 자원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이러한 저탄소와 청정에너지원을 묶어서 과거에 큰 발전기를 지어서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뒤에서 말씀드릴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쯤에서 이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재작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
제주, 그다음에 다른 울산 등등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많은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서 그 작년 말 기준으로 총 7군데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분산 특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의 리더십, 그 다음에 우리 해당 과에 대한 적극적인 열정 이런 거를 통해서 당초 약간 그 모델이 제한적으로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3가지 다 통과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 성과를 가져왔는데,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가 남는 것을 전기를 잘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대 쓸 수 있는 그러한 모델. 그다음에 이제 2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저장하는 거를 다른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주도에서 구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게 또 이렇게 전기차 같은 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전기차는 또 이동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을 제주도가 청정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있는데, IEA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에너지가 15%가 넘어가면 이제 예의주시해서 이렇게 전력 시스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20%에 이제 육박하고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전기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쓰는 이러한 노력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과거에 우리가 뭐 새마을 운동할 때는 아껴 쓰자라는 것이 이제 대세였는데, 이제는 에너지를 똑똑하게 써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저희 에너지공단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는 방향 전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저희 에너지관리공단 시절에는 에너지 아껴 써야 돼요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이제는 에너지 똑바로 써야 됩니다. 남을 때는 전기 더 써줘야 되고요, 모자랄 때는 조금 저장했다가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번째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주도와 제주도민이 에너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리더십을 가지고 제주도민과 더 소통하는 그러한 채널을 좀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뭐 영어로는 뭐 프로슈머라 해가지고 생산하고 소비를 같이 하는 사람,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이렇게 좀 확대해서 쓴다면 전기를 만드는 사람, 전기를 쓰는 사람, 전기를 저장하는 사람, 전기를 사고 파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이 제주도 안에서 이것이 비즈니스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남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슈머 이상의 것을 제주도에서 이렇게 가져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른 이제 분야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플랫폼 중요하다라고. 저 또한 역시 에너지 플랫폼이 제주도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콘센트에 꼽으면 전기를 이제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전기를 이제 쓰는 것이 제주도 전역일지라도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전기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밤에 쓰는 전기, 낮에 쓰는 전기, 에어홀에서 쓰는 전기, 아니면 여기 제주 시내에서 쓰는 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제주도 전체 전력망을 또 이제 다른 말로 그리드라고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플랫폼을 보면서
우리 제주도는 이 전기가 지금 잘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 이 플랫폼에서 우리 많은 기업들이 이 정보를 보고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챌린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지를 볼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에너지 공급과 소비와 유통이 될 수 있는 영어로 인터그레이티드 리소스 플랜이라는 것이 이제 지역 단위에서 조금 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분산법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에너지 계획 수립 운영,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하는 주민들과의 이익 공유, 이러한 것들을 조금 지원센터를 좀 강력하게 좀 운영하고 힘도 실어 주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는 이제 뭐 전력 시스템을 이제 전공했는데, 육지는 그 전력 시스템에서 저는 큰 섬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제주도는 작은 섬이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섬에서 HVDC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기술적으로는 좀 복잡한 내용은 많지만, 이러한 그 특화 지역에서 새로운 신산업 3가지 유형이 잘 된다면 이게 우리 육지의 표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섬이 성공해야지 큰 섬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주도, 그다음에 제주도민, 그 다음에 제주도와 관계하는 여러 기관이 함께 힘을 합치셔가지고 새로운 그 에너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분산 에너지 특구 안에서는 이제 에너지 똑똑하게 쓰는 그런 생활 습관이 되어야 되겠고, 기업, 주민, 분산 에너지 효능을 느낄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우리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어서 우리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짧게 답변을 아주 짧게 좀 해주십시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저희도에 다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그게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는 또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한 상황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주도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바람과 태양이라는 이 자원 자체가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걸 수익 모델로 전환시키게 되는 거고, 이에 기초해서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우리도 이익이 되고, 이 좋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운영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그게 숙박업이든 아니면 제조업이든 또 어떤 서비스업이든지 간에 그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방송객 여러분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확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도정에 바라는 점 있으면 편하게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손 드신 분 마이크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민 토론회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 제주도가 더욱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란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그 주식회사 영목이라는
요식 사업을 하면서 지금 한라대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조금 가르치고 있는 정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 도지사님께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주도 내 우리 중소기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경기의 어려움과 또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대출금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인들의 뭐 책임과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기업주가 만약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에 따른 또 우리 근로자들도 같이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문제를 조금 이제 대출금이라든지 사업 운영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한 우리 도정의 정책이 좀 있는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우리 도지사님의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통한 이게 경영안전자금을 이제 받아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경제활력국장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회 2년 제한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관련 규칙을 좀 개정해서 연장 및 분할 상환을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지금 개정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3월 달부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저기 할까요? 지금 빛이 강해서 지금 보이질 않는데.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에서 제주 여행 전문 여행사와 또 전세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은석 회장님과 오영훈 지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주 도정이 여러 정책을 통해서 제주 관광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이제 친환경 가치 소비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았다는 말씀은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런 제주 관광의 성장에 있어서 제주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작년 국내 항공 노선 확대를 통해서 관광객 증가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제의 유영봉 원장님 자료를 보니까 크루즈 관광객도 23년도에 10만 명에서 25년도에 75만 명까지 늘었다고 하는데, 올해 전국체전 등 이제 여러 큰 행사들이 있는데 국내 항공 노선 확대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제주 직항 노선 확대 및 크루즈 노선 확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국내외 항공 노선 확충이 제주 관광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는 점 공감합니다. 국내 노선은 이미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11월부터 소형 항공기에서 대형기로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관광객 15%, 16% 증가세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환율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요소를 고려할 때 이 상황은 장기적으로 좀 가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 노선 확충과 관련돼서 다양한 수요가 좀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후쿠오카 노선을 저희들이 이렇게 6년 만에 열었더니 지금 2개월째 전석 매진이 될 정도로 수요가 확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과 우리 관광객의 수준을 어떻게 비율을 균형 있게 할 것인가라는 점은 우리한테 여전히 과제입니다. 일본 측에서도 후쿠오카 규슈 지역에서 무객을 통해서 제주 관광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 만큼 더욱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선 확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티웨이 항공이 지금 그 후쿠오카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큰 비행기로, 대형 비행기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엊그제 이제 오키나와 그 지사께서도 제주도를 방문해서 갔는데 6월 달에 지금 제주 포럼이 예정돼 있는데 전세 비행기라도 먼저 띄우고 그리고 나서 직항 노선을 확대해 주자는데 취지에는 공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한 외국 국적 항공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예산 지원이 안 됐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국적의 국제선도 더욱더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크루즈 같은 경우에 지난해보다 대략 20% 넘게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 관광객도 지난해 260만 명에서 280만 명, 290만 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는데요. 다만 지금 중일 일중 간의 갈등이 있으면서 상해, 제주, 후쿠오카 일본 노선이 지금 취소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준모항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다시 중국발 제주 거쳐서 부산 또는 인천 또 동해로 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일본으로 갔었던 크루즈를 어떻게 제주를 더 자주 들리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항공 노선 확충에 대한 질문 답변이 됐고요. 또 질문이 있으면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받아볼까요? 네. 네, 앞에 목도리 하신 분.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원석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 지극히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제주가 가지고 있는 관광의 가장 고질적 문제가 특히 이제 관광 업체만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는 환경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또 유영봉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주의 앵커 관련된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저희가 전국 체전을 개최합니다. 제주도가요. 사실 제주도가 천혜의 관광 요지이기도 하지만은 스포츠 메카로서의 제주의 가치가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메카로서 성장시키면은 앵커 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스포츠인들이 제주에 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전국체전이 상당히 좀 잘 치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번에 전국체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한 좀 그런 해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체전이 다른 데와 다른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도에서 전국 장애인 체전이 처음으로 열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국 체전보다 한 달 앞서서 먼저 개최가 됩니다. 장애인 체전이 먼저 한 달 앞서서 개최됨으로써 전체적인 양대 체전의 붐을 더 조성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단하고 있고요. 장애인 체전에 참가하려는 이 선수단 규모나 또 가족들의 참가 문의가 계속 많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본격적인 선수단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함께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전국체전 대비해서는 우리가 12년 만에 제주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주 선수단이 높은 성적,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체육회를 중심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선수단뿐만 아니라 응원단의 규모를 더욱더 높이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규모로는 3만 명이지만 이 지원단까지 합치게 되면 10만 명 가까운 인원이 9, 10월 달에 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할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로봇산업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이 로봇 체전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봉성, 메달의 수여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높은 로봇 기술이 시연되게 될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NFT 기반 입장권 제도를
지금 네이버페이와 함께 연구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페이 입장권, 디지털 NFT 기반의 입장권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경기장을 입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또 그 인근에서 이제 쇼핑을 하게 되면 쇼핑도 인센티브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기반 입장권, NFT 기반 메달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체전을 선도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양대처전에 있어서 해외 동포 선수단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외 동포 선수단을 확충하기 위해서 해외 동포청 그리고 각 시도별로 해외 동포 선수단의 안내에 대해서 그리고 관광 안내 또 편의 제공 등에 대해서 벌써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며칠짜리 체전이 아니라 더 오래 머물고 더 소비할 수 있도록 경제체전으로 치르겠다는 말씀이었고요. 더 많은 분들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크쇼 마지막 순서입니다. 발제해 주신 우리 유영봉 원장님과 지사님께 마무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쁜데 그 우선 시간 관계로 제가 빠르게 말씀드린 거 한번 사죄드리고요. 연구원에 오시면 천천히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업 부분 말하지 말라고 제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그 제주다 플랫폼도 전국 최초지만 저희 민선8기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없는 제주도의 농업 전수조사 지금 막 홍보 중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경영체 등록하신 분들은 전부 조사에 좀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요.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결국 생태계 확산이고요. 또 정의로운 전환을 앞으로 5년 동안 저희들이 안착시키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연구원에 와서 정책들을 더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대적 변화를 뭐 고려하거나 뭐 지금 이걸 할까 말까 할 때는 아닌 거를 모든 도민 또는 국민 다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순환으로 또는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겠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잘 힘을 모아서 정말 강력한 제주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오영훈 지사님. 지금까지 제가 민선 8기 도지사로 취임해서 여러 가지 비전을 설계하고 새로운 신산업, 우주산업이나 에너지산업, 관광의 디지털 대전환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도민께서 불편해하셨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접근보다 미래에 대한 접근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까지 전부 고려하면서 정책을 설계하고 도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하는 점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리 좋은 비전도 도민이 공감 속에서 동력을 얻지 못하면 성공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 더욱더 소상히 체크하면서 정책을 여러분과 함께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성장의 결실을 이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의 이제 핵심 과제가 그게 되겠군요.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논의들이 말에 그치지 않고 도정의 정책으로 그리고 사업으로 또 현장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상공회수가 주관한 2026년 제주경제 발전을 위한 도민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